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또 이걸 못 지켰지? 계획만 세우고 또 미뤘네? 이번엔 진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그게 의지 부족 때문일까요? 저도 수없이 지키지 못한 계획들이 존재합니다. 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큰 목표가 아니었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성공한 사람들 루틴 따라해보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에서만 멈춰졌던 이유는 내 무의식이 나의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 가이드 마이트리입니다. 여러분은 유쾌한 창조자입니다. 삶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이 밝았습니다. 이맘때면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까? 계획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올 한 해 내가 끝까지 해낸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루틴을 만들겠다고, 매일 글을 쓰겠다고,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고, 노트에 빼곡히 적고, 다이어리도 예쁘게 꾸며두고, 스스로와 약속도 했었죠. 그런데요, 막상 눈앞에 당장의 즐거움이 보이면 그 다짐은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오늘 하루 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은 쉬어도 되겠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어느새 계획은 흐릿해지고 또다시 자책의 루프에 빠지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작심삼일일까? 나는 왜 항상 계획을 못 지킬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창조야. 그렇게 자책하다 보면 더 흐트러지고 삶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정말 모든 게 저는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또는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릴 적 부모님께 너는 말만 하더라. 너희 아빠는 말만 청산유수야. 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 앞에서 아이의 부모, 나의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건 상대와 대화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결국은 자기 표현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인데 너는 말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말하는 건 의미 없다. 말은 실행 없는 사람의 것이구나. 내 자신을,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말은 행동보다 낮은 가치구나 라고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나를 비슷하게 보면서 비난의 대상이 함께 되면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을 억제하게 됩니다. 사실은 뭔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또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데 떨리거나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실행 강박에 걸렸을 경우입니다. 말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경우겠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두렵고 완벽하지 않으면 또 말만 했다는 소리 듣겠지? 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생각들을 안고 잠들면서 후회 에너지, 갇혀있던 에너지로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틴이 무너진 후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죠. 루틴을 만들었다가 무너지면 그 자체보다 나는 왜 항상 말만 하고 못 지키지? 하는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가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게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실 창조의 막힘을 만나게 됩니다. 강의를 만들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고, 영상도 올리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내가 또 말만 하고 끝낼까봐 두려움이 앞서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 무언가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삶이 우상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고인물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면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단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던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인식을 시켜놓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무의식적 나의 모습과 다르게 도전하고 용기를 내려는 시도를 보이려고 하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와. 하던 대로 해. 네 모습 아니잖아. 다음에 해. 놀면서 해. 라고 무의식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감, 자책, 비난, 포기들의 감정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다가가는 행동을 스스로 방해자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의욕이 넘치지만 실행 단계에서 자꾸 좌절하거나 미루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무의식은 늘 일관성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만 세우고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었다면 무의식은 그 믿음을 현실로 증명하려고 행동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지금 말고 다음에 확실하게 준비되면, 이건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자기 보호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저항일 수 있다는 거죠. 루틴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루틴을 유지할 이유에 대한 무의식의 설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5시 일어나서 글쓰기 루틴을 세우지만 무의식에선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글을 써봤자 안 익힐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알람을 맞춰도 몸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새해 결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달 5kg 감량할 거야. 저녁은 무조건 샐러드만.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이런 믿음이 숨어 있어요. 나는 평생 살을 못 빼. 날씬해져도 결국 사람들은 날 알아봐 주지 못할 거야.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운 거야. 음식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야. 이런 무의식이 있다면 루틴을 아무리 잘 세워도 몸은 그 루틴을 지키지 않게 만들어 가겠죠. 저 역시 이런 내면의 무의식에서 발견한 건 귀찮음이나 의지 박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밑바닥엔 나는 그걸 이뤄도 괜찮은 사람일까? 그걸 이루면 내가 더 외로워지진 않을까? 책임질 자신이 없어. 같은 숨은 무의식적 신념들이 있었죠.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저항 때문이라는 걸. 그 목표를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그걸 이룰 때 감당해야 할 감정이 두려웠던 거죠. 세상의 시선이,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목표를 향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루틴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방해보다 내면의 무의식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무의식을 설득하는 방법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보다 훨씬 깊고 구체적인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의식을 설득하는 방법 총 4가지를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시작했는가 질문하기입니다. 운동 루틴을 시작한 40대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엔 날씬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2주가 지나자 운동은 멈추고 음식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진짜 이걸 하고 싶은 걸까? 그 질문 끝에 도달한 대답은 딸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걷고 싶다. 아픈 엄마처럼 되기 싫다. 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운동을 외모가 아닌 삶의 이유로 다시 정의하게 됐고 그 후에는 루틴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의식은 좋아 보여서 해야 하니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몸과 감정으로 설득할 때 비로소 무의식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 미래의 자신과 연결된 감정적 장면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글쓰기 루틴을 실패했던 30대 중반 남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 글쓰기 루틴을 세웠지만 자꾸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귀찮음이나 피곤함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미래에 대한 글을 쓰다가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10년 뒤 내가 낸 책을 나의 아이가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아빠 글을 읽고 나도 꿈이 생겼어. 라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분은 마음이 울컥했고 그 이후 그 모습을 각인시켜 놓고 그분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루틴이 아닌 삶을 위한 약속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의식은 논리보다 감정적인 장면에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는 미래의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들이 세포에 기록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나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의식의 반대 목소리와 대화해 보기입니다. 새벽 기상을 포기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벽 5시에 일어나야겠어. 아침 시간을 잘 사용해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무의식에선 또? 넌 그동안 몇 번이나 실패했잖아. 어차피 며칠 하다가 다시 늦잠 잘 거야. 의식에선 그래, 사실 나도 알아. 그동안 몇 번이나 계획만 세우고 못 지켰어.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말하는 거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자. 실망하기 싫잖아. 무의식아, 그동안 내가 실망할까봐 나 지켜주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구나. 실패하고 자책하는 나를 또 보지 않게 하려고. 맞아. 너 또 무너지면 아플까 봐 내가 핑곗거리를 만들어준 거야.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 완벽하게 하겠다는 부담 말고 나를 위한 하루 한 번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게. 새벽 기상은 내 의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깨우는 연습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 학생은 새벽 기상이라는 루틴을 의무나 처벌이 아닌 자기 돌봄의 방식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커피를 내리는 것부터 새롭게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은 실패를 바라는 적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나의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무의식조차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작고 확실한 성공을 반복적으로 해서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기입니다. 책 한 권도 끝내지 못했던 20대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번 자기 개발에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어요. 이 책 이번 주에 무조건 끝낸다. 하루에 1시간은 공부하기. 하지만 현실은 늘 바빴고 피곤했고 흐지부지 포기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작게 시작해 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로 매일 책 한 문장이라도 읽자. 또는 영어 한 문장만 말해보자. 그게 무슨 공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걸 성공으로 간주하고 매일 체크리스트에 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일째엔 더 많은 양을 읽게 되었고 일주일째엔 자연스럽게 10분 공부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출근 전 20분 책 읽기, 하이라이트 필사하기가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계획이 아니라 성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은 할 거야 라는 의지보다 했어 라는 성취감을 기억합니다. 무의식에게 나는 매일 성공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꾸준히 해내는 나를 믿어. 작고도 확실한 성취는 무의식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변하고 있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과의 신뢰 회복이자 자기 개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보다 익숙한 감정을 더 충실히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하니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멈췄고 자격 없다고 느껴져서 피했고 괜히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았고 어차피 안 될 거라며 계획을 접어버린 순간들. 그 모든 반응이 게으른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 했던 무의식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무의식이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이루신다면 여러분들은 우상향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는 외치기보다 조용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스스로 허락하고 있었을까? 올해 반복된 내 감정과 패턴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일까? 이제 나는 어떤 감정과 손을 잡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여러분 내면을 향해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틴은 습관이 아니라 내 무의식과 매일 맺는 신뢰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의식을 설득할 수 있다면 현실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많은 계획보다 더 깊이 나와 연결되는 것이 올해의 마지막 선물로 스스로에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길 기원드리며 소울가이드 마이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